안녕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혹시 나이가 드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시는지요? 소중한 손주의 결혼식, 증손자의 첫돌잔치까지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건강의 열쇠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부엌 속 아주 평범한 식재료, 바로 들기름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중장년층 열의 9은 이 부엌 속 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들기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만성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저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점들을 마주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식품이 약물 못지않은 때로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상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웠던 들기름의 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약회사가 결코 알려주지 않는 우리 음식 속에 숨겨진 위대한 치유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친할아버지께서는 98세의 나이로 평온히 눈을 감으시는 날까지 정신이 총총하셨습니다. 반면 비슷한 연배셨던 친할머니께서는 80대 후반부터 치매로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제가 알려드린 들기름 황금 법칙을 할아버지께서 꾸준히 실천하셨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차근차근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 당신의 식탁 위 양날의 검.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들기름이 머리를 맑게 한다며 귀하게 여겼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는 매우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 이 현존하는 식물성 기름 중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청소하는 EPA와 DHA로 전환되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는 이 좋은 들기름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현대의학 교육이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에 집중되어 있고 일상 속 음식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깊이 다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들기름의 놀라운 가능성을 목격했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민준 어르신, 78세. 은 20년간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기억력이 점차 감퇴하여 손주 이름조차 가물가물해 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영양사로 일하는 따님의 권유로 제가 제안한 들기름 섭취법을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2달 후 어르신은 손주와 막힘없이 바둑을 두셨고 흐릿했던 옛 기억들을 선명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주치의도 놀라움을 표할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기적의 식품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잘못 사용하면 아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올바른 사용법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진짜를 고르는 눈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제대로 된 들기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들기름 중 상당수는 고온에서 볶아 화학적인 방식으로 기름을 추출한 고온 압착유이거나 다른 저가 기름과 혼합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제조 과정에서 알파리놀렌산과 같은 핵심 영양소가 대부분 파괴되고 심지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성호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저온 압착, 생들기름, 방식의 들기름이 고온 압착류에 비해 항산화 성분 함량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규모 연구에서도 저온 압착 들기름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그룹은 일반 들기름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뇌 기능 개선 효과가 최대 3배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진짜 저온 압착 들기름 구별법. 색깔, 짙은 갈색이 아닌 맑은 황금빛이나 연한 노란빛을 띱니다. 향, 탄내가 아닌 신선하고 고소한 들깨 본연의 향이 납니다. 맛, 부드럽고 고소하며 끝에 살짝 건강한 쌉쌀함이 느껴집니다. 표기, 제품 라벨에 저온 압착, 콜드프레스트 또는 생들기름이라는 표기를 확인하세요. 보관, 반드시 냉장 보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면
산패 방지를 위한 화학 처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온도와 보관법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저온 압착 들기름을 샀더라도 사용법이 틀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주연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의 알파리놀렌산은 빛, 열, 공기에 매우 취약하여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혈관과 뇌에 염증을 유발하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원칙. 가열은 절대 금물, 들기름의 발연점,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 은 약 170도로 매우 낮습니다. 60도 이상의 열이 가해지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나물 무침, 샐러드 드레싱, 혹은 다 조리된 국이나 찌개의 마지막으로 한 방울 첨가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보관은 냉장고에, 뚜껑은 꽉, 들기름은 구매 즉시 빛이 차단되는 병에 담아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바로 닫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개봉 후에는 한두 개월 내에 모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싱크대 위 상온에 보관하시는데 이는 들기름을 도구로 만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안동에 사시는 박서연 할머니, 72세, 는 15년간 혈관 질환으로 손발 저림과 냉증을 앓아오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진짜 저온 압착 들기름을 구입해 냉장 보관하며 매일 아침 나물에 무쳐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지긋지긋하던 손발 저림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6개월 후에는 기억력까지 맑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셋째, 궁합이 효과를 좌우합니다. 들기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결은 바로 함께 먹는 음식에 있습니다. 특정 영양소와 만났을 때 들기름의 효과는 몇 배로 증폭됩니다. 뇌 건강, 치매 예방, 들기름 플러스 견과류, 호두, 아몬드.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들기름과 비타민 E, 견과류가 만나면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경도인 지장애를 겪던 이현우 어르신, 75세, 은 매일 아침 들기름 한 스푼과 호두 3알을 꾸준히 드신 후 3개월 만에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혈관 건강, 혈액순환, 들기름 플러스 녹황색 채소, 깻잎, 당근. 깻잎의 철분과 비타민,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소로 들기름과 함께 섭취 시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이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뼈 건강, 관절염 완화, 들기름 플러스 두부. 두부의 이소플라본과 칼슘 역시 지용성이라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져 갱년기 여성과 노년층의 뼈 건강에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조합, 들기름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등 푸른 생선과 같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너무 많이 먹을 경우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져 출혈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수술을 앞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30년 임상 경험의 정수, 들기름 황금 레시피. 지금까지의 모든 원칙을 집약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하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뇌건강 주스. 재료, 저온 압착 들기름 1큰술, 호두 2알, 당근 4분의 1개, 사과 4분의 1개, 물 100ml. 방법, 호두, 당근, 사과, 물을 믹서에 넣고 곱게 갑니다. 완성된 주스를 컵에 따른 후 마지막에 들기름 1큰술을 넣어 잘 섞어 마십니다. 가열하지 않고 마지막에 첨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레시피는 뇌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목포의 윤지연 할머니, 81세, 는 이 레시피를 6개월간 실천하신 후 10년간 복용하던 인지기능 개선제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여는 작은 열쇠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음식은 가장 안전하고 위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드린 말씀은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의학적 진단이나 전문적인 처방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강관리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응원합니다.